유치원도 많이 나왔어요. 남은 생기는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환경에 그 또 추가적인 거를 덧붙이자 말하면 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그러니까 이 옵소스 코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코드를 추가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막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위반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법적 분쟁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내지 않고 이렇게 이 라이선스에 따라서 그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고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 분쟁 또한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해진 환경이 도래됐을 때 저희는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반박 양쪽 팀 맞췄는데요. 좀 이게 잘 못 알아들은 얘기들이 있을 법해요.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마지막 얘기했던 그 라이센스 문제는 아까 누가 잠깐 그 오픈소스는 공짜니까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오픈소스가 공짜는 아니다. 공짜로 써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돈을 받는 것도 있어요. 소스 코드를 오픈했다 뿐이지 그걸 쓸 때 무조건 다 공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소스 코드를 보고 훌륭하네 이거 썼으면 좋겠어. 근데 돈을 받겠다 그러면 돈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라이센스 중에 좀 전에 이제 마지막에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라이센스가 돈을 받겠다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오픈해주는 이 소스 너네가 쓸 거면 그거 가지고서 개작한 거 거기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살 붙여서 만든 걔도 나처럼 똑같이 오픈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라이센스죠? 나는 이렇게 공공이 다 쓸 수 있게 오픈했는데 내 거 가져다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 너네 이걸 이용해서 니네 것도 다 오픈해. 그런 라이센스가 많아요. 근데 그걸 오픈하지 않고 실질적 수사가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울기록원이 OSS를 많이 쓰는 전략 하나 새로 개발하는 그런 OSS화하는 게 이게 사실 맞물려 있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SS를 많이 갖다 쓰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건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가 이걸 갖다 쓰면 이걸 이용해서 만든 전체를 다 오픈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 특허에 연관돼 있어서 걔를 또 보호해줘야 되는데 막 좀 복잡해요. 그래서 OSS 하나만 갖다 쓰는 게 아닐 거잖아요. 조금만 거 여러 개 갖다 쓸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하고 이걸 가져다 썼을 때 우리 거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오픈할 수 있나 이런 전략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복잡은 합니다. 근데 그렇죠. 복잡은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복잡하니까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거냐 그래도 정규 돌파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토론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비용 문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표준 RMS를 지금 공짜로 주니까 기록관에서는 하드웨어 비용만 있으면 돼요. 하드웨어 비용이랑 어쨌든 기록물이 어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RMS 쪽으로 기록물을 옮기는 마이그레이션 비용 뭐 이런 거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든 RMS가 있다고 했을 때 걔는 그러면 그 도입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누군가 와서 프로그램 깔아줘야지 또 마이그레이션 해야지 하는 비용이 드는 건 똑같죠. 어떻게 보면 그 양이 얼마나 더 많을지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비용은 동일하다고 치고 소프트웨어 설치도 지금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준 RMS를 국가기관은 주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깔고 그러니까 인스톨한다고 그러죠. 인스톨하고 잘 쓸 수 있게 세팅하는 비용은 누군가 업체가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거 갖다가 깔아주느냐 표준 RMS로 된 걸 깔아주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거의 예산을 써야 되는 건 똑같고 하드웨어 비용, 마이그레이션 비용, 인스톨 비용 이건 써야 되는 거는 동일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좀 확인해보고 되게 OSS 쓰는 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라이센스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하나고 보안 문제 많이 일을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정말 소스가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훨씬 더 보안이 취약한 거냐에 대해서는 정말 IT 쪽에서도 감론을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을 주긴 좀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감안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정부망에서 운영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공공기관의 기록감이니까 정부망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다라는 점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정도 좀 코멘트 해주고, 다음 이제 그러면 서로 이제 질문할 거리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질이 3분. 전에 여기서 1분 쓰겠습니다. 아, 예. 네, 1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물론 말이 좀 하시는데 어떤 얘기하는지 잠깐만.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인 자, 1분 지났습니다. 더 필요하십니까? 네, 그럼 교차질이 3분 시작합니다. 네,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그 반박에서 RMS 구축 설치 비용이 공공장금 OSS 하에 공세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록관들 그리고 이제 행망을 쓰는 모든 기록관들은 이제 공공자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굳이 OSS화 하지 않고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인 건지 사실 뭐 박물관에서도 박물관에 사람들이 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보는 거니까라고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이 프로그램도 당연히 근무하는 사람들도 낸 세금 안에 들어가 이 개발 비용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이걸 OSS화 하는 게 공익성에 대해서 반하는 건 아니다. 공익성이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 계속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저는 다른 문제로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 개발자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비용의 문제에 관해서도 개발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비용은 빼고 그러면 비용은 책임 있는 겁니까? 네? 비용은 뺀다고 하시면 비용은 책임 있는 겁니까? 그 비용을 개발자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을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한 거 아닌데 그런 언급은 그런 언급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책임이 말한 없다라는 말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 오픈 소스 그 프로그램을 써서 뭐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기관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 개발자의 책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명시되어 있는 문헌이나 문서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논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대전광역시에 이제 서부의 그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제한 요청서에 보면 사업자 보안 위반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지킴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책임이 없는데 그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이 소스에 대해서는 소스를 만약에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설치하는 업자 뭐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뭐 다른 거를 사용을 하든지 그 설치하는 그 설치 만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월간 업무 보고라고 해서 업체에 관해서 월별로 이제 업무 보고까지 하라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 진행 정확한 설치가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잠깐 여기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그 보안 문제에서 네. 아마 지금 창의가 본 그거는 되게 이제 시스템 관련된 거든 모든 연구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런 업체나 이렇게 그런 사업자를 선정해 무슨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보안 서약서를 다 받아요. 그 보안 서약서의 의미는 내가 그 사업 시스템 개발 일을 연구 영역을 하면서 그 각 기관의 여러 내부 사정을 알게 되죠. 약간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게 되는데 그거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팀원들께 문서 공유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또 별도로 꾸려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이제 문서 보안을 지키다가 사업이 다 끝나면 다 파쇄의 의미로 딱 지우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가져가서 나갔다가 문제가 되면 이제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서약서를 받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 보안은 지금 아까 여기서 문제 제기한 그 보안하고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는 프로그램이 이제 러닝이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운영되는 중에 해킹 같은 해킹을 해서 들어오는 보안 취약성이 소스 코드를 오픈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대비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취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동작을 그렇게 하도록 소스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아니까. 근데 뭔가 이런 기능이 있겠지라고 어슴푸레하는 거랑 소스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군 하고 아는 거랑은 그걸 해킹하기 위해서 어떤 뭐 프로그램을 짠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취약점을 공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다. 표준 RMS 말고 이제 OSS를 썼는데 그 RMS가 좀 해킹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참 복잡하지. 왜냐면 보안이 그 소스 코드만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막 망잡체를 굴리는지 인터넷 상에서의 어떤 보안도 켜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측면. 그래서 어디서 풀려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소스 코드가 취약하니까 거기다 심으려고 뭔가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코드가 취약해서라고 볼 건지 이 전체 시스템 체계가 취약해서 이게 뚫렸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거를 건드릴 수 있었던 건지 하는 거는 책임 소재로 따지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책임이 없다고 단정을 지으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한테 너 왜 소스 코드 이렇게 이상하게 취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어 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픈 소스화 하지 않는,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우리 기관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줘. 그러면 납품을 했어. 근데 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겼어. 그때는 그럼 개발자를 불러서 뭐라고 욕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뭐 그런 뭐 무슨 서약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 부분은 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정원 등에서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 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 보안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코딩하라라고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스 코드가 그 규칙에 맞게 코딩이 되었나 하는 거를 필터링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안 취약성을 해소했다라고 해서 이제 납품할 때 검사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면제가 됐다고 볼 수 있지. 그런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프로그래밍 하나인데 이제 OSS화가 되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버전을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교육청이라는 의미는 똑같지만 이 안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학교 단위나 이런 방법들이 좀 달라서 써야 되는 기능들이 달라야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교육청 자체에서 소스 코드를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책임 소재를 교육청에서 이 업체한테 같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 이게 덧붙여진 그러니까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공격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나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우리 논의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은 내가 정확하게 알죠. 책임을 묻는지 안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런 문제는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기관 입장에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방식을 코딩하면 너무 취약하니까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학교에 용이하니까 그렇지 않게 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감독하는 거 그걸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주로 알고 있고 사실 심각하게 어떤 해킹으로 인해서 정보 유출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법적 공방 가고 뭐 서로 어쩌고 저쩌네 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게 뭐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뭐 어떻게 나는 그런 사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건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질의 마무리? 질의 마무리하고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시간 네, 필요합니까? 여기서 1분 쓰고 있습니다. 네,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쪽 요약 2분 시작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준 RMS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야 한다. 찬성팀 1조 요약을 맡은 정병자입니다. 저희는 간단히 요약을 이제 해드리자면 일단 성수기 문제 표준 RMS 현행 표준 RMS를 주장하는 팀에서 성수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측에서는 성수기라는 것이 시간만 지났다고 성숙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표준 RMS는 2007년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전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를 소스 코드가 오픈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게 되면 각 기관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더 성숙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필요한 것을 각각 적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록 같은 것을 현재의 상황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기록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것은, 즉 오픈되었다, 오픈소스화 한다는 것은 이런 고정된 기록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시대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협력을 통한 그리고 현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각 기관에 맞게 적합한 시스템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쪽 요약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급식계 김성원입니다. 반대쪽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단 저희는 크게 보안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소스가 공개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성 문제나 뭐 시간적, 비용적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적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기록물이 이 RMS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록물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안에 뭐 각종 비밀 기록물이나 또는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록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보안이 취약해서 노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사회적 파장이나 만약에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그 여파가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스가 오픈이 안 된 상태로 있다면 아무래도 침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요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장점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무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소스가 오픈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쪽 요약 마쳤고요. 이제 전체 교차들이 3분 시간입니다. 청중 중에서도 궁금하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방금 찬성팀에서 그 장점으로 상호 협력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표준 RMS는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생산을 빼고 뭐 인수, 평가, 보존 이런 업무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호 협력이라고 하면 뭔가 문서를 생산할 때 너가 만들어 거 있으니까 난 안 만들 거 갖다 쓸게, 약간 이런 생산 단계에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호 협력이라는 업무를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약간 이해가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한 상호협력은 이제 RMS처럼 딱 기성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딱 하다가 무슨 어떤 부분에 더 첨가하고 싶다 그러면 개발자하고 이제 협력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걸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상호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개발자가 할 수 있다. 커뮤니티하고 어떻게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가서 커스터마이징. 네,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의 어떤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OSS화가 되면 같은 분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록 연구사지만 비슷한 유사 분야의 연구사들끼리 훨씬 더 소통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더 많이 끌어낼 거고, 이거에 대한 보완점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 아니까 필요한 생산 단계의 문서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OSS화가 되면 각 기관에 한두 명밖에 없는 기록 연구사들끼리 훨씬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이제 활용에 대해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최적화, 기관에 맞게 최적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자꾸 환경적인 거 갖춰져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선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바이러스 해킹도 발전하고 이런 시스템도 발전을 하는데 자꾸 환경적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축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잘 구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부 표준 RMS 백문백답이라는 책자에 보면 거기에 일단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현재는 보안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만 그 외의 소스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시에 공개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원에서 그렇게 지금 명시를 해서 있는 부분을 봐서는 지속적으로 여기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보안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해 나가는 단계고,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게 실제로 뚫을 수 없는 단계를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환경이 뚫을 수 없는 환경을 환경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는 거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스 코드에 악성 코드를 넣지 않는 한 일단 이 OSS 프로그램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핵망부터 뚫어야 되는데, 그럼 핵망부터가 문제지 않을까요? 근데 핵망은 벌써 실예가 있지 않습니까? 뚫렸던 예들이. 그러니까 네. 그 핵망부터 뚫리는 게 문제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OSS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OSS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의 각각에 대한 해킹 요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보안 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PC를 못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추가적인 답변 좀 해도 될까요? 그 환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떠올린다고 하면 그 환경은 그러니까 오픈소스 코드가 이제 1차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이거에 어떤 기능을 보완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이 기능 추가됐네? 그럼 이 기능 추가해서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또 이걸 또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또 이 좋은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각 기능별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업체들이 전부 다 공개를 할 건지 아직 그런 활발한 이제 정부 사업을 가지고 그런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그러한 오픈세업 자유운동 자유 소프트웨어 그 취지에 맞게 정말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환경이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막 확산돼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 분위기가 약간 그렇다는 거 분위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아직 이게 그런 게 정부에서 쓰고는 있지만 오픈소스 하에서 개방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 만든 적은 없으니까 그런 환경이 저는 아직 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표준 RMS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도입돼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차치하고 지금 표준 RMS에서는 어떻게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표준 RMS를 공부를 하면서 되게 문제가 크더라고요. 잠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표준 RMS의 단점은 정말 100% 인정합니다. 저 좋다고 말은 안 하고요. 이게 설계 자체가 1년 만에 설계가 됐더라고요. 미국은 7년에 걸쳐서 설계를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년 안에 했고 뭐 실무자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뭐 기록관리 측면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으로 그냥 다다닥 만들고 빠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기능이 나쁘다 그러면 즉각 고쳐줘야 되는데 뭐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에이스 처리 완벽하게 되지 않고 이게 암묵하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국가기록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최초 개발자는 그걸 만들어 놓고 나갔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개발자들이 와서 그 소스코드를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소스코드 공부해서 이 기능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문제점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대안점을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우리 기록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된 다른 업무관리 시스템, 전략관리 시스템, BRM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기록관리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연계된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된 단점일 수도 있고 근데 RMS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논문에 임소라 선생님 논문을 보니까 일단 커뮤니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록 관리 연구사들끼리 RMS 노하우를 공개하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카페를 만들어서 그런 거 진짜 있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론이 만약에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여러 번 만들어야 되는 결과치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기록 연구사가 표준 RMS 기능을 다 알지 못해요. 기능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해요. 이 기능이 100% 쓸 수 없으니까 굳이 다 알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RMS는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있다 이런 정보 교환을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소연 논문에 봐도 지금 가지고 있는 200개 기능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능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만 있다면
그 커뮤니티는 어떤 의견 교환은 되지만 문제점을 해결해주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병행해주기 힘들지 않을까요? 커뮤니티가 다 해결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요. 해결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드리고 반영이 안 된다는 네.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문제점을 알아요. 근데 이거를 현업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커뮤니티는 문제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이거를 기능을 익히는, 그러니까 이 표준 RMS를 사용하기 좀 어렵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인계랑 인수랑 헷갈려서 이강인지 인수인지 모르겠고 막 이런. 지금 그렇다면 전제가 좀 달라요. 예. 이쪽은 기능이 있는데 쓰기 어려우니까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학습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이쪽은 사실은 실제로 기능 자체가 안 쓴다는 거죠. 동작하지 않는 것도 많고 우리도 많고 해서 안 쓰는 거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 그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저는 정규직 개발자를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자리가 들어서 그게 가장 정규직 개발자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 RMS를 통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시 그 방안입니다. 과정에서 소스 코드가 공개되면 훨씬 더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소스코드가 오픈되면 그걸 현업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 이제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정리해서 다른 서로 부분입니다.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을 얘기를 하긴 한 건데 문제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OSS가 그 활발하게 되려면 처음에 뭔가 개발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돈을 내든 공공펀드를 이용하든 뭔가 어떤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춘 뭔가의 좀 알맹이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 다음에 아 이거는 오픈소스로 만들 거야 하면 이제 공개를 하죠. 그래서 오픈소스로 하면 오픈소스로 한다는 거는 하다못해 홈페이지가든 뭐든 대중이 쉽게 볼 수 있고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소스코드 다 올려놓는 거예요. 설명 다 붙이고 아까 얘기한 라이센스 전략을 다 붙여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 소스 다 보고 우리 기관에도 필요한데 약간 수정이 필요한 걸 또는 뭐 기능이 좀 필요한 걸 하면 또 만들어서 또 그